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 건으로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 1심 선고가 나옵니다. 판사가 이제 한성진 판사입니다. 한성진 판사가 네. 저하고 유관해요. 어떤 유관한 판사냐? 네. 뭐 깊은 유관은 아니고 네네. 그 저기 전광훈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분이. 네. 거기 제가 증인으로 나갔어요. 네. 그 정광훈 씨가 지난번에 김용민 PD가 윤석열보다 센 것 같다 얘기했던 그 재판입니까? 그 재판 후에 한 말이에요. 네. 자, 그래요. 한성진 판사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 아시죠? 네.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있어요. 11월 네. 15일에 그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상당히 그 평가가 좋습니다. 그 30기 트리오 30기 연소 30기 판사 이재명 재판했던 3명이 있잖아요. 지금 김동연 30기, 그 다음에 이거 원래 하고 나갔던 강규태, 그리고 이제 이거 한성진인데 한성진 판사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김동연은 좀 이게 정치 판사다, 운동권 이런 데 비판이 있고요. 위정교사는. 그 다음에 이 강규태에 대해서는 뭐 아예 그거는 완전히 취급을 안 하더라고. 강규태에 대해서는 가장 혹평이고요. 완전히 정치 판사입니다. 호남에 강규태 나가버렸잖아. 시간만 끌다가. 그 다음에 이거 김동연. 근데 이거 한성진은 상당히 그런데 이거 평판이 좋아요. 이분이 이거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데요. 그래서 걱정을 하잖아요. 국제인권법 연구회 김명수가 이제 이거 만든 단체인데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혹시 좌파로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데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이거 상세하게 또 거기에 소속된 판사한테도 취재를 해보니까 정치 색깔이 없는 쪽에 국제인권법 연구회지만 우리법 연구에 소속돼가 온 이런 데 그 좌파 성향의 판사하고는 다르다. 한성진이가 이제 왔잖아. 강규태 후임으로 이재명 재판에. 뭐랬냐면 이제 이렇게 평가했더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고도의 어떤 계산된 임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이제 의도적으로 한성진 부장을 후임으로 이제 임명했는데 그 의도가 뭐다? 뭐냐면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100만 이상 중형을 때렸을 때, 그럼 여기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제인권법 연구회, 보통 국제인권법 연구하면 이제 좌파 판사로 생각하니까, 야 봐라, 야 국제인권법 연구회 좌파 판사도 이재명한테 100만 이상 중형을 때리지 않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성진 부장을 후임으로 특별하게 임명한 거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이게 중형이 이재명한테 나왔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의 반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발했을 때 오히려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좌파 소속의 판사까지도 유죄로 하면서 음악이 때리면 반발할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극우 유튜버라 할 수 있는 서정욱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 지금 한성진 판사가 오늘 1심 재판장 아니겠습니까? 한성진 판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른바 좌파 법관 모임으로 이렇게 조선일보 등에서 날마다 질타를 했던 여기 소속이긴 하지만은 실상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판이 많다. 아니 뭐 법관이 긍정적인 평판이 많다면은 뭐 말하자면 공정하게 법리대로 잘한다. 그런 평판이면은 좋겠는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의 이런 평판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공기처형 수준인데 오늘 무죄가 나왔을 때 저거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쎄 말이에요. 이 말은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 한성진 판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형을 때리면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반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또 여상원 씨라고 대구 출신의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거기 소속의 이 변호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 말을 자기가 이제 전언하듯이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형이 선고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사실 오늘 혐의가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2개거든요. 그러니까 쟁점을 살펴보면 하나가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발언한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을 했다고 발언한 거.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쟁점은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사람은 알고 모르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다. 선거와 무관한 발언이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사실 안다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억이 나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주관적 인식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검찰의 경우에는 뭐 교류 부인은 인식이 아닌 행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유라고 합디다. 네네. 그 서로 교자에다가 놀유자에서 네네. 교유. 그 교유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알았다. 그 네. 정도가 아니라 유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놀다 할 때 네, 유자니까 친하게 지냈다. 친하게 지냈다 이런 건데 네. 친하게 지냈다는 행위. 네. 행위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에 있다 없다 같은 어떤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한 10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 얘기를 딱 PD님한테 말씀을 물어보면서 아 그때 이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저도 그 까먹고 있던 후배들 이름을 어느 날 페이스북 뜨면 아 맞다 이런 후배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당장 그때 물어봤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고 나중에는 이제 아 그런 사람은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답변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몰랐고 그 뒤에는 알았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답변이 돼요. 답변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몰랐다고 발언한 거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이제 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그 원래 이제 검찰은 선거 기간에는 입은 열고 지갑은 닫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렇죠. 말은 실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보자. 사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 오세훈이가 그 뭐였죠? 내곡동. 네네네. 생태탕. 네. 그것도 굉장히 허술하게 뭐 그런 말 실수할 수 있지. 이러고 무혐의 무죄를 때린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해서 다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얘기하니까 또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대장동 토론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윤석열 그 대통령은 계속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의 몸통으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특검을 대답도 잘 못하고. 네네. 근데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한 것은 그러면 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기소돼야 될 사안이에요.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통이라고 이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위치였고. 게다가 또 그분이라는 말이 없었던 걸로 드러났어요. 맞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럼 뭐예요? 그렇죠. 그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인데 그렇죠. 우리 법은 당선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한 것보다 낙선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것을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건은 왜 기소가 안 됐냐? 사실 저는 이런 의문이 남아있고 그리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이 발언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압박을 하니까 난 느낀 대로 말한 것이다. 사실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을 때에 국토부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검찰이 얘기를 해요.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다. 협조 요청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컨대 그 검찰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면서요. 그 검찰청에서 고위직 지냈던 사람이 나가서 변호사 기업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가 누군가로부터 이제 사건 의뢰를 받아요. 받았더니 자기가 있었던 검찰청 사건이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 지검장한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사건을 맡았네 하고 끊었어. 그러면은 받은 사람이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이건 압박이다 라고 주장하면 거짓말이 됩니까? 아니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사, 그러니까 제가 그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검사 한 명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보는 눈이 많아? 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압박일까요? 압박이 아닐까요? 아니 그 액면상으로 보면 그걸 압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보는 눈이 많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와가지고 검찰 한참 선배인 민정수석이 와가지고 검사 등을 두들기면서 보는 눈이 많아 이러면 이건 압박이에요. 근데 그때 법원이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압박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실제 압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이제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 느낀 대로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평가를 한 것을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이 두 가지는 그래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사실 그 기본적이라면. 근데 어제 같은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요. 법원이 법리대로 상식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곳이라는 그 믿음에 금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판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오늘 판단조차도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에 기울어진 검찰이 저렇게 그냥 난리법석을 피우고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중계하라고 뭐 이렇게 네, 생중계하라 압박을 가하고 이게 압박이거든요. 그렇죠. 네. 판사들 압박이죠. 예,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떨쳐내지 않고 거기에 굴복을 한다면은 참 여러 가지로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고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어제 김혜경 여사 유죄 때린 거는 오늘 무죄를 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법부에서 뭐 안배를 했다? 네. 나는 그 말은 믿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뭐 두고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정말 참 오늘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다? 네. 그 뭐 이제 완벽하게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죽이려고 작정했다라고 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김혜경 여사 유죄를 줘서 그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서정욱 변호사가 그 판사가 아주 그냥 중형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네, 국제법연구회 판사를 앞세워가지고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서정욱 변호사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냥 쓸데없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분이 아니 이게 다 우리 저 판사님 한성진 판사님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당사자가 이걸 보면은. 그렇죠. 아니 그래서 사실 저렇게 그 극우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사실상 옛날에는 제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지. 판사를 그 극우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뭐 옛날에 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그 양승태였나요? 대법원장 차에다가 화염병 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예. 근데 이거를 마냥 이제 비판할 수가 없는 게 요즘은 이제 그 진보 성향의 유튜브 분들도 다들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셔서 그러면 이제 양쪽을 다 비판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안 되고 아니 뭐 물론 자기의 해석과 비평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럴 때는 이건 내 뇌피셜이다. 네. 내 판단이다. 내 상상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둬야지.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네. 서로의 견해차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죠. 거기에 발맞춰서 논평을 해도 논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법원 판단을 예단하는 것은 참 신중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저 좌파 유튜버들에게는. 왜냐하면은 네. 법원 말고는 기댈 데가 없어. 맞습니다. 네. 최후의 보루예요. 보루. 예. 근데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이제 할지 여부는 우리가 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과거에 나왔던 여러 판결들 중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그 민주당에 대한 그 수사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런 이제 정치 검사, 정치 판사 비판에 아예 그냥 편승해서 실제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대로 그냥 같이 타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자기들이 불리한 뭐 기소를 받는다든지 경찰로부터 송치를 당한다든지 네.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이거는 정권의 뭐 그렇죠. 탄압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디가 정권의 탄압을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사실 뭐 김용민 PD님 같은 분들이 그리고 잘 나눠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